서울 도심 한복판 60층 높이의 유리 건물 최상층에 박진우 회장의 사무실이 있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문 너머로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 아래로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죠. 진우는 두 손을 뒤로 모은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의 등은 곧게 펴져 있지만 어깨에는 무게가 실려 있어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0대 초반의 단정한 남자가 들어섭니다. 박민호, 진우의 외아들이에요. 민호는 아버지 앞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손에 땀이 배어 나오죠.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진우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아요. 반지 상자입니다. 이수진 씨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진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리는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어요. 차가운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봅니다. 백화점 점원과의 결혼은 안 돼. 아버지, 수진 씨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착하고. 착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우는 책상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습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요. 민호는 아버지 앞에 선 채로 주먹을 꽉 쥡니다. 우리 집안에 어울리지 않아. 백화점에서 물건 파는 사람이 재벌가 며느리가 된다고? 세상이 뭐라고 하겠어. 저는 세상의 시선보다 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진우는 코웃음을 칩니다.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집어 던지죠. 하얀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립니다. 내 마음? 넌 속은 거야. 그 여자가 너한테서 뭘 원하는지 몰라. 돈이 목적이라면 진작에 다른 행동을 했을 겁니다. 1년 동안 수진 씨는 단 한 번도 1년? 고작 1년 만에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민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릅니다. 그는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칩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십니다. 가난했던 시절을 다 잊으셨습니까? 진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립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굳어지죠.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더 잘 알아. 가난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지, 돈 앞에서 사람이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말이야. 수진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직접 확인하겠어. 진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배어 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보죠. 무슨 짓을 하시려는 겁니까? 걱정하지 마. 그 여자의 본심만 확인할 거야. 만약 내 말이 맞다면 내가 축복해주지.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는 돌아서서 문을 박차고 나가요. 복도에 울리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진우는 홀로 남아 다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주먹은 여전히 굳게 쥐어져 있어요. 석양빛이 회장실을 붉게 물들입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층짜리 넓은 저택의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요. 창밖으로 정원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죠. 진우는 서재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오래된 옷장 앞에 섭니다. 옷장 손잡이에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아마 10년은 열지 않았을 겁니다. 진우는 천천히 문을 열죠. 삐걱 소리와 함께 오래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옷장 안쪽 깊은 곳에 비닐로 쌓인 옷가지들이 보여요. 진우는 손을 뻗어 가장 안쪽의 묶음을 꺼냅니다. 비닐을 벗기자 낡은 작업복이 나타나죠. 시멘트 가루가 배어 있고 소매는 해져 있습니다. 30년도 더 된 옷이에요. 진우는 작업복을 펼쳐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옷을 입고 건설 현장을 뛰어다녔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려요. 눈가에 추억이 어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막노동을 하던 시절,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등이 휘도록 일하던 날들이죠. 그때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전부였습니다. 진우는 작업복을 들고 욕실로 갑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봐요.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말끔하게 면도한 얼굴, 고급 양복. 이 모습이 진짜 자신일까요? 아니면 30년 전 그 가난한 청년이 진짜일까요? 그는 양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습니다. 옷이 몸에 맞지 않아요. 30년 사이 몸이 좀 불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든 입을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진우는 머리에 물을 적셔 헝클어뜨립니다. 빗으로 정리하는 대신 손으로 마구 휘저어요. 면도기를 집었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이틀치 수염이 자라있는 게 오히려 좋아 보이죠. 화장대 서랍에서 오래된 야구 모자를 꺼냅니다. 색이 바랜 낡은 모자예요. 모자를 눌렀으니 얼굴의 반이 가려집니다. 진우는 정원으로 나가 화단의 흙을 손에 묻혀요. 손톱 사이사이에 흙을 끼워 넣습니다. 손등에도 흙을 문지르죠. 손이 거칠어 보입니다. 다시 서재로 돌아온 진우는 시계를 풉니다. 5천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예요. 손가락에 반지도 빼냅니다. 결혼 반지를 빼려다 잠시 멈춥니다. 돌아가신 아내 생각이 나요. 그녀라면 뭐라고 했을까요? 진우는 결혼 반지도 벗어 금고에 넣습니다. 지갑을 열어 신용카드들을 모두 꺼내요. 검은색, 금색 카드들이 책상 위에 놓입니다. 현금은 5만 원권 5장만 남기고 전부 금고에 넣죠. 25만 원, 막노동자가 가질 법한 돈입니다. 진우는 다시 거울 앞에 섭니다. 거울 속에는 회장이 아닌 노동자가 서 있어요. 구부정한 어깨, 거친 손, 낡은 옷. 누가 봐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제 다시 가난한 박진우가 되는 거야. 그는 거울 속 자신에게 말합니다. 내일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수진이라는 여자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돈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진우는 책상 위에 서류를 집어듭니다. 수진의 신상 정보가 적힌 문서예요. 사진 속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져요. 다음 날 아침 9시, 진우는 지하철역 계단을 올라갑니다. 오랜만에 타보는 대중교통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스쳐 지나가죠.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운전기사가 벤츠를 몰고 현관 앞까지 데려다 줬을 텐데요. 명동거리는 벌써 사람들로 붐빕니다. 쇼핑백을 든 관광객들,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바쁘게 걸어가요. 진우는 천천히 백화점 건물을 올려다봅니다. 12층짜리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죠. 백화점 정문 앞에 섭니다. 회전문을 통해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아하게 들어가요. 여자들은 명품 핸드백을 들고 남자들은 반들반들한 구두를 신었습니다. 진우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요. 갑자기 주눅이 듭니다.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나?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백화점은 가난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쇼윈도만 바라보다 발길을 돌리던 날들이 생각나죠. 진우는 주먹을 꽉 쥐고 회전문으로 들어갑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차갑고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1층은 화장품 코너예요. 하얀 조명 아래 예쁘게 차려입은 판매사원들이 미소를 짓고 있죠. 대리석 바닥이 너무 반들거려서 진우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더 눈에 띕니다. 입구 옆에 서 있던 경비원이 진우를 봅니다.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보는 시선이에요. 경비원의 눈빛이 의심으로 가득합니다. 진우는 모자를 더 깊이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여성복 매장이에요. 지나가던 두 여자가 진우를 보고 수군거립니다. 한 명이 코를 찌푸리며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죠. 진우는 못 들은 척합니다. 3층 에스컬레이터를 탑니다. 명품관이라는 표지판이 보여요. 진우의 심장이 빨리 뜁니다. 드디어 올라갈 시간이죠. 에스컬레이터가 천천히 위로 올라가요. 진우는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3층에 도착합니다. 명품관 입구예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바닥은 더욱 윤이 나죠. 에르메스, 샤넬, 루이비통. 익숙한 브랜드 로고들이 보입니다. 진우의 회사가 이 백화점 건물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품 시계 코너가 보입니다. 유리 쇼케이스 안에 시계들이 조명을 받으며 빛나요. 그리고 그 옆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흰 블라우스에 검은 치마를 입은 여자, 이수진입니다. 진우는 기둥 뒤로 몸을 숨깁니다. 수진은 나이든 할머니 손님과 이야기하고 있어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하고 할머니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할머니가 쇼케이스를 가리키자 수진은 열쇠를 꺼내 문을 열어요.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할머니께 보여드립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저어요. 안 산다는 뜻이죠.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배웅해요. 할머니가 떠나자 수진은 시계를 다시 정리합니다. 진우는 수진을 바라봅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여자가 저기 있어요. 아들이 사랑한다는 여자.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진우는 심호흡을 하고 코너 쪽으로 걸어갑니다. 시험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진우는 명품 시계 코너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요. 코너 옆을 지나가던 젊은 여직원이 진우를 봅니다. 그녀는 동료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죠. 두 직원이 힐끔힐끔 진우를 쳐다보며 웃음을 참습니다. 진우는 못 본 척하고 쇼케이스 앞에 섭니다. 유리 안에 시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요. 가격표를 봅니다. 1,200만 원, 2,500만 원, 4,800만 원. 진우에게는 용돈 수준이지만 지금은 막노동자입니다. 평생 모아도 살 수 없는 물건들이죠. 어서 오세요, 손님. 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진우가 고개를 들자 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요. 그녀는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합니다. 진우는 순간 당황해요. 사진보다 실물이 더 밝아 보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진우를 위아래로 훑는 시선도 없고 얼굴을 찌푸리는 기색도 없어요. 마치 정장을 입은 귀한 손님을 대하듯 똑같이 대합니다. 저기, 이거 얼마요? 진우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손가락으로 쇼케이스 안에 가장 비싼 시계를 가리켜요. 롤렉스 데이토나 5,800만 원짜리입니다. 좋은 안목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수지는 망설임 없이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냅니다. 쇼케이스 문을 열고 하얀 장갑을 끼워요.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벨벳 천 위에 올려놓습니다. 시계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죠. 이 모델은 롤렉스의 대표적인 크로노그래프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세라믹 베젤이 적용되어 있어요. 수지는 시계를 돌려가며 설명합니다. 전문적이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투예요. 진우는 시계보다 수진을 관찰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계산을 찾으려 하지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런 걸 살 것 같아 보여? 진우가 도발적으로 묻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자신을 강조하듯 어깨를 으쓱해요. 수진의 미소가 잠깐 흔들립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다시 환해지죠. 손님께서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 선물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수지는 당황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목소리가 되어요. 아드님이나 따님께 드리시려는 건가요? 진우는 입을 다뭅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에요. 무시하거나 거절할 줄 알았는데 수지는 여전히 친절합니다. 아니면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제품을 찾아드릴게요. 시계는 가격보다 마음이 중요하니까요. 수진이 진우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없고 무시도 없어요. 그저 한 명의 손님을 대하는 성실함만 있습니다. 진우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좀 생각해 볼게요. 진우가 중얼거립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계를 다시 쇼케이스에 넣어요. 장갑을 벗으며 말합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수진의 뒷모습을 바라봐요. 이게 연기일까? 아니면 진심일까?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진우는 쇼케이스를 따라 천천히 걸으며 다른 시계들을 봅니다. 하지만 시계는 보이지 않아요. 머릿속에는 수진의 미소만 남아 있습니다. 명품관 한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립니다. 딱딱딱. 빠르고 날카로운 소리예요. 40대 남자가 매장 사이를 누비며 걸어오죠. 김 과장입니다. 회색 정장을 입었고 이마에는 인상이 잔뜩 찌푸려져 있어요. 김 과장은 매장을 둘러보며 직원들을 감시합니다. 한 직원이 핸드폰을 보고 있자 다가가 혀를 차요. 직원이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김 과장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걸어가죠. 그의 시선이 시계 코너에 멈춥니다. 수진이 진우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여요. 김 과장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진우의 낡은 작업복과 때 묻은 운동화가 눈에 들어오죠. 김 과장은 큰 걸음으로 다가갑니다. 구두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수진은 고객응대에 집중하느라 듣지 못합니다. 김 과장이 수진의 바로 뒤에 서요. 이수진 씨. 차갑고 낮은 목소리입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돌아봐요. 김 과장이 눈으로 진우를 가리키며 턱짓을 합니다. 수진에게 가까이 오라는 신호죠. 수진은 진우에게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김 과장에게 다가갑니다. 김 과장은 수진의 귀에 속삭여요. 하지만 목소리가 충분히 커서 진우에게도 들립니다. 저런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지 마. 어차피 살 사람도 아니잖아. 수진의 얼굴이 굳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뜹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살짝 끄덕여요. 김 과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하지만 멀리 가지 않아요. 다른 직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너희들. 손님 좀 제대로 골라서 응대해. 저런 사람들한테 시간 쓰지 말고 진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신경 써. 김 과장이 진우 쪽을 힐끔 봅니다. 직원들도 따라서 쳐다보죠. 3명의 젊은 여직원이 진우를 보며 키득거립니다. 한 직원이 동료에게 귓속말을 해요. 저 사람 뭐야? 백화점에 왜 온 거지? 구경하러 온 거 아니야? 아니면 뭐 훔치러 왔거나. 직원들이 웃음을 참느라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다 봐요. 주먹이 저절로 쥐어집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죠.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 백화점 경비원에게 쫓겨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참아. 지금은 참아야 해. 진우는 속으로 되뇌며 분노를 삼킵니다. 그의 관심은 지금 수진에게 있어요. 수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죠. 수진은 그 자리에 서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합니다. 1번, 2번, 3번.
그녀의 어깨가 올라갔다 내려와요. 주먹을 쥐었다가 펴요. 10초쯤 지났을까요? 수진이 눈을 뜹니다. 그녀는 다시 진우에게 돌아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가 있어요. 조금 전에 모욕적인 상황 같은 건 없었던 것처럼 밝은 표정입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기다리게 해서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습니다. 진우는 그녀를 빤히 쳐다봐요. 이 여자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 궁금증이 더 커집니다. 괜찮소? 진우가 짧게 대답합니다. 수진은 다시 쇼케이스를 가리키며 말해요. 다른 시계들도 보여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더 편하게 상담드릴 수 있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진우는 놀랍니다. 김 과장의 지시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수진은 여전히 성실하게 정성껏 그를 대하고 있습니다. 진우의 마음속에서 뭔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수진은 진우를 매장 안쪽으로 안내합니다. 복잡한 통로를 지나 조용한 공간이 나와요. VIP 상담실입니다. 작은 방이지만 고급스러워요. 가죽 소파 2개와 유리 테이블, 그리고 은은한 조명이 있죠.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소파를 가리킵니다. 진우는 조심스럽게 앉아요. 낡은 작업복이 고급 가죽 소파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수진은 신경 쓰지 않는 듯 옆 테이블로 가요. 물병을 들고 와 유리잔에 물을 따릅니다. 얼음을 2개 넣고 레몬 한 조각을 띄우죠. 정성스럽게 준비한 물을 진우 앞에 놓습니다. 드세요. 매장이 건조해서 목이 마르실 거예요. 진우는 물잔을 바라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대접을 받았을까요? 회장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십니다. 시원하고 상쾌해요. 수지는 자리에 앉아 태블릿을 꺼냅니다. 화면을 켜고 여러 시계 사진들을 보여줘요. 예산에 맞춰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혹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가격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진우는 얼버무립니다. 수지는 태블릿을 넘기며 설명을 시작해요. 시계는 가격보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드릴 건지, 어떤 마음을 담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진우는 수진의 얼굴을 봅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아요. 진심으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김 과장의 무례한 말, 동료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수진은 변하지 않았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요? 진우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수진은 잠시 태블릿을 내려놓아요. 진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합니다. 손님이 누구시든 여기 오신 이유가 무엇이든 제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요? 네. 그게 전부예요. 수진이 환하게 웃습니다. 진우는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껴요. 이 여자는 진짜였습니다. 가식도 없고 계산도 없어요. 그냥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에요. 혹시 아드님께 드리실 건가요? 아니면 따님이신가요? 수진이 다시 묻습니다. 진우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봐요. 아들. 민호가 떠오릅니다. 자기를 믿어달라던 아들의 얼굴, 수진을 사랑한다던 진심 어린 목소리. 이 여자가 내 며느리가 된다면 진우는 상상해 봅니다. 가족이 된 수진이 명절마다 밝게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손주들을 안고 행복해하는 모습.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이 여자를 놓쳐버릴까 봐요. 예산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춰 찾아드릴게요. 50만 원대부터 좋은 시계들이 많이 있어요. 수지는 부담 없는 가격을 먼저 말합니다. 진우를 배려하는 거예요. 진우의 눈가가 뜨거워집니다. 30년 전 자신도 이렇게 돈이 없었어요.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을 서성이던 날 점원들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수진은 다릅니다. 그녀는 진우를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존중하고 배려합니다. 진우는 벌떡 일어섭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수진이 놀라요. 손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눈가가 촉촉해 보입니다. 얼굴이 안 좋아 보이세요. 물 더 드시겠어요? 수진이 일어나 다가옵니다. 진우는 황급히 고개를 저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다음에 다시 오겠소. 진우가 급하게 말합니다. 수진은 당황스럽지만 고개를 끄덕여요. 네, 언제든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는 상담실을 빠져나갑니다. 빠른 걸음으로 매장을 가로질러요. 김 과장과 직원들이 힐끔거리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뒤를 돌아봐요. 수진이 상담실 입구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이에요. 진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요. 자신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우는 1층 로비의 벤치에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깊게 숨을 쉬죠.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수진의 미소, 따뜻한 눈빛, 진심 어린 목소리가 계속 맴돌아요.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진우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진은 돈 때문에 민호에게 접근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의심과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벤치에서 10분쯤 앉아 있었을까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민호에게 전화를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사과하고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려는데 백화점 정문이 열립니다. 회전문을 통해 익숙한 사람이 들어와요. 네이비 정장을 입은 남자 민호입니다. 진우는 깜짝 놀라 얼어붙어요. 민호는 점심시간에 수진을 만나러 온 거예요. 민호가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옵니다. 진우는 모자를 더 눌러쓰고 고개를 숙여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민호의 발걸음이 멈춰요. 5미터 앞에서 아버지를 발견한 거죠.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진우는 천천히 고개를 듭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죠. 민호는 아버지의 작업복 차림을 위에서 아래로 훑어봐요. 민호가 다가옵니다. 빠른 걸음이에요. 진우는 벌떡 일어서지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민호가 바로 앞까지 와서 섭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르죠. 설마 수진 씨를 시험하러 오신 겁니까? 민호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도 못해요. 민호의 눈빛에서 실망이 보입니다. 배신감도 느껴지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민호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봐요. 진우는 아들의 어깨를 잡으려 하지만 민호가 뒤로 물러섭니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점심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려요. 직원들이 우르르 나옵니다. 그 중에 수진도 있어요. 수진은 민호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습니다. 손을 흔들며 다가와요. 그녀의 발걸음이 가벼워요. 하지만 민호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멈춥니다. 수진의 미소가 천천히 사라집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져요. 그녀는 진우를 빤히 쳐다봅니다. 아까 상담했던 그 손님, 작업복을 입은 그 남자가 민호 옆에 서 있어요. 혹시? 수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진우의 얼굴을 자세히 봐요. 모자 아래 감춰진 얼굴, 며칠 자라난 수염. 하지만 눈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수진은 사진으로 본 적이 있어요. 민호의 집에서 봤던 가족사진 속 얼굴. 회장님, 이십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진우는 천천히 모자를 벗어요. 헝클어진 머리가 드러나죠. 그는 고개를 숙입니다. 백화점 로비 한가운데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가요. 분수대에서 물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 쇼핑백 부딪히는 소리, 안내 방송 소리. 모든 게 멀게만 느껴져요. 민호는 아버지를, 수진은 진우를, 진우는 바닥을 바라봅니다. 긴 침묵이 흘러요. 수진의 얼굴에서 충격, 당황, 그리고 이해가 차례로 지나갑니다. 저를 시험하신 건가요? 수진이 조용히 묻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여요. 수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민호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어요. 가서 이야기합시다. 민호가 말합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진우도 따라 움직입니다. 세 사람은 백화점을 나와 근처 골목으로 걸어가요. 햇살이 따갑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더 뜨거워요.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왔습니다. 백화점에서 두 블록 떨어진 조용한 카페입니다. 손님이 많지 않아요. 세 사람은 구석진 테이블에 앉습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지가 보이고 바람에 잎이 흔들려요. 진우는 모자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습니다. 손수건을 꼬 얼굴에 먼지를 닦아요. 민호는 팔짱을 끼고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수진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앉아 있어요. 웨이터가 와서 주문을 받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어요. 민호가 아메리카노 세 잔요라고 짧게 말하고 웨이터는 물러갑니다. 다시 침묵이 흐르죠. 진우가 먼저 입을 엽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어요. 미안하오. 당신을 시험했소? 수진은 진우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지만 흘리지 않아요. 그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소. 완전히 틀렸어. 진우의 손이 떨립니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해요. 30년간 사업가로 살며 단련한 감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민호가 차갑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야 믿으십니까? 제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그래, 내 말이 맞았어. 진우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민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봅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수진이 천천히 입을 엽니다. 목소리는 차분해요. 이해합니다. 민호가 놀라 수진을 봅니다. 진우도 고개를 들어요. 수진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말합니다. 저도 제가 회장님 입장이었다면 걱정되었을 거예요. 아들이 어떤 사람과 결혼하려는지 확인하고 싶으셨겠죠. 하지만 수진 씨, 민호가 항변하려 하자 수진이 그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한 손이에요. 민호는 입을 다물어요. 회장님, 저는 민호 씨를 사랑합니다. 그분이 부자여서가 아니라 착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사랑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습니다. 진우는 그녀의 눈을 봅니다. 그 눈빛에서 아까 백화점에서 봤던 것과 똑같은 진심을 발견해요. 믿어주세요. 저는 민호 씨 곁에서 평생 그분을 아끼고 사랑할 겁니다. 진우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60년을 살며 참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거짓말하는 사람, 돈을 노리는 사람, 이용하려는 사람. 하지만 수진은 달랐습니다. 진우는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요. 수진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거친 손이지만 따뜻해요. 수진이 깜짝 놀라지만 손을 빼지 않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소.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려요. 60대 남자가 거대한 기업의 회장이 젊은 여자 앞에서 우는 겁니다. 용서하시오.
이 고집센 늙은이를 용서해 주시오. 수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는 진우의 손을 꽉 잡아요. 이미 용서했습니다. 처음부터요. 민호는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아버지의 눈물, 수진의 따뜻함. 그는 안도의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웨이터가 커피를 가져옵니다. 세 잔의 아메리카노가 테이블 위에 놓여요. 하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습니다. 잠시 후 진우가 커피잔을 들어요.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식사하시오. 아니, 우리 집이 아니라 내 집이야. 이제 넌 우리 가족이니까. 진우가 수진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예요.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민호는 수진의 어깨를 감싸 안아요. 카페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날려 반짝여요. 세 사람의 그림자가 테이블 위에서 하나로 겹쳐집니다. 따뜻한 침묵이 흐르죠. 진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수진에게 건네며 말해요.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시오. 이제 넌 내 딸이니까. 수진은 명함을 받아들고 감격합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아요. 진우는 아들의 손을 꽉 쥡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어요. 밖에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지만 이 작은 카페 안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30년 전 가난했던 시절, 지금의 부자가 된 시절, 모든 게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 연회장입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걸려 있고 하얀 장미가 곳곳에 장식되어 있어요. 오늘은 민호와 수진의 약혼식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치며 두 사람을 축하합니다. 수진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민호는 턱시도를 입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미소 짓습니다. 진우가 무대로 올라갑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어요. 수진 앞에 서서 상자를 건넵니다. 이건 내게 주고 싶었던 선물이야. 수진이 상자를 엽니다. 안에는 롤렉스 시계가 들어 있어요. 그날 백화점에서 봤던 바로 그 시계입니다. 수진은 놀라 입을 가려요. 시계를 들어보니 뒷면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우리 며느리에게 마이너스 아버지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그녀는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아요. 진우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진우는 다가가 수진을 꼭 안아줍니다. 내 딸,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오. 진우가 수진의 등을 토닥입니다. 수진은 진우의 품에서 소리내어 옵니다. 행복의 눈물이에요. 민호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아요. 연회장의 따뜻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치죠.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집니다. 샹들리에 빛이 그들을 비추고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미래가 시작됩니다.